네, 저희가 여기 그 제 소스 어디에 업데이트 하시냐면요. JS 학습에 보시면 저희 실험실 쭉 하고 있었죠. 네, 실험실 제가 그 같이 진행할 코드를 전부 다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어디부터냐면 우리가 자동 스크롤 방향 메뉴까지 했죠. 예, 요 뒤에 보면 8번부터 9, 10, 11, 12, 13, 14, 15번까지 있습니다. 네. 8번부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전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뭐 이해 안 될 코드 없이 이해가 될 만한 논리적 전개를 가지고 심플하게 전개한 애들이에요, 전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기에 있는 이제 제가 소개를 쭉 시켜드리고 핵심적으로 어떤 프로그래밍 로직이 들어갔는지만 딱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코딩을 안 했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갖다가 적용해 보실 수 있도록 조금 트라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요. 딱 붙는 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제작자가 저기 때문에 저에게 개별적으로 또 적용 의뢰를 하시면 AS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근데 이것만 가져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연결돼 있는 JS가 여기 넘버링을 내가 안 해놔가지고 여기 그 번호랑 똑같은 번호로 돼 있지 않고 그냥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여기 지난번 거 말고 또 뭐 헷갈리시면 더 넣으셔도 돼요. 여기 4분 전 업데이트 했다는 게 다 지금 새로 올라온 애들이거든요. 네. 이렇게. 네. 그거까지. 여기 실험실 안에 JS 폴더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바깥에 있는 HTML하고. 자, 요거를 지금 보면서 갈게요. 네, 일정은 닫아놓고. JS 학습, JS 실험실. 네, 그래서 8 중간 스크롤 가로 이동. 이것도 이제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만드는 거를 빌드업 하는 거를 조금씩 자세히 봤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포인트를 짚어서 좀 보시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8번인데 여기 넘버링이 아마 내가 여기 우리 거 넘버링이 좀 달라가지고 가져온 소스의 넘버가 좀 다를 거예요. 요거 바꾸면서 할게요. 8번 JS 실험실 8번 9번으로 되어 있었어요. 중간 스크롤 가로 이동. 근데 이건 사이트를 보시면 좀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사이트가 샘플 페이지가 지금 어워즈로 제가 바꿔놨거든요. 근데 기존에 있던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너무 아쉬워요. 이 어워즈 사이트 잠깐 열어보시면요. 여기 댄스 사이트인데 정말 멋있었어요. 사이트요. 이게 없어진 지 한 2년 되나? 2년 상간에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 사이트가 디자인도 너무 잘 돼 있고요. 이게 댄스라는 주제를 너무 잘 살린 사이트였어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사이트 번번이 하면서 여기 중간 부분, 상단의 메뉴 부분하고 중간에 내려가다가 스크롤 내려가다가 이 부분에서 스크롤이 갑자기 옆으로 흘러가거든요. 예, 그런 연출들 많이 하잖아요. 쫙 내려가다가 옆으로 쫙 가는 거. 네, 그런 연출을 하는 부분이 여기인데요. 그래서 이 사이트는 현재 비디오로만 남아 있어요. 비디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비디오가 다예요. 이렇게 그 색감이나 이런 거 너무 잘했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진짜 사이트가 지금 있었으면 내려가면서 보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중간쯤 내려가면 얘가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는 메뉴가 나와요. 스크롤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으로 흘러가요. 네. 아, 이런 사이트. 제가 이거 그대로 모사해서 만들고 싶더라고요. 네, 그런 정도로 괜찮았는데, 근데 디자인 점수 자체가 완전 화려하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네, 전체 7.39점 받았거든요, 얘가요. 그 어워즈에서. 근데 디자인 점수가 40%대로 잡고 있는 점수가 7.22점이고요. 얘가 높이 받은 거는 유서빌러티보다 더 높게 잡은 게
창의성, 크리에이티버티 이게 7.73점을 받았어요. 예, 컨텐트 점수는 중간 정도 괜찮고요. 예, 좀 창의적인, 예, 뭐 창의성이 굉장히 좋았다는 건 뭐 확실합니다. 사이트를 직접 보니까 제가 다 흉내낸 게 아니라 상단 메뉴 부분하고 중간 흘러가는 부분만 제가 엮었습니다. 그것만. 네, 그래서 잠깐 사이트를 볼게요. 그리고 여기 댄스.js 연결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아, CSS가 연결이 안 됐겠구나. 잠깐만. 댄스 CSS가 없을 것 같은데. 아, 댄스 CSS 없으니까 만들기, 파일 만들기 딱 해 놓으시고요. 지금 저랑 연결되어 있는 소스에 댄스 CSS 파일 연결해서 댄스 CSS. 예. 댄스 CSS. 이 CSS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이 설정할 때는 CSS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댄스 CSS 좀 전에 붙여 넣고요. 저한테 소스 쉐어링 연결되신 분들은 바로 가져가실 수 있고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고요. 아닌 분들은 네, 원리를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잡다구리 옆에 쭉 있는 것들은 뻔한 것들은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예, 뻔한 거 그냥 뻔하게 잡으면 되니까 예, 중요한 부분만 댄스 CSS도 연결하시고 JS는 아까 드림 파일에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 열어놓을게요. 여기 세 가지요. 자, 그럼 사이트를 요 샘플을 띄워보겠습니다. 네. 이 첫 번째 화면이 너무 그 색깔만 제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에다가 그 댄스 관련된 이미지를 중간중간에 깔았어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렇게 쫓아다니는 메뉴. 요것도 보너스로 제가 했거든요. 이건 원리가 뭐냐면 그냥 소스 안 보고도 원리만 생각해도 편해요. 이 안에 돌아다니는 저 동그란 네모 안에 있죠? 마우스로 움직이면은 마우스가 이 LI 박스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박스가 그 위치로 갔을 때 그 안에 앱솔루트인 자유로운 앱솔루트를 하나 놓고 얘가 그 위치로 트랜지션으로 움직이게 한 거예요. 얘가 일로 가면 이쪽으로 싹 그 위치 값을 얘한테 주는 거예요. 이 안에 돌아다니는 애한테. 나 이 위치에 있어. 레프트, 탑 레프트.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위치 이동하게 했고요. 밖으로 빠져나오면 쓱 하고 사라져요. 그래서 옆에다 놓고 잠깐 보면 여기에 보면 돌아다니는 녀석이 이 안에 있어요. 여기 이제 마우스 오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마우스 호버 올라와. 얘가 아니었나? 얘였나? 아, 이거다. 돌아다니는 애가 얘인가 보다. 얘다. 얘다. 네, 이거잖아. 이거. 요거야. 돌아다니는 애가 이 내부 박스에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걸 자스가 처리했다. 요거죠. MBG라는 애고의 스타일 시트 보면 오파시티 0. 밖에 나가 있을 땐 안 보여야 되잖아. 레프트 값이 이제 이렇게 심어지는데 딱 올라가면 레프트 값이 네. 위드스 값도 같이 바뀌고 있어요. 왜냐면 글씨 들어가는 데마다 메뉴마다 가로 값이 다 틀려가지고 가로 값을 그 박스 크기에 있는 것과 저 레프트 위치 값을 얘한테 심어준 겁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예.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사이트가 이렇게 생겼었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모사를 해서 코딩을 해본 거고요. 내려가 볼게요. 이겁니다. 얘네 사이트가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너무 중간에 색깔만 넣어놓으니까 심심해서 제가 넣은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겁니다. 이 스크롤바 계속 내려가고 있죠? 잘 보시면 스크롤바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등장한 애들 있죠.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스티키를 걸어요. 스티키. 그러면 이 박스가 지금 굉장히 이만큼 긴 박스예요. 그래서 스크롤은 계속 내려가고 있고 얘가 옆으로 움직이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스크롤을 하면 얘가 옆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얘 끝까지 다 가면 그때부터 다시 스크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네, 다시 위로 올라가면 끝으로 와 있었죠? 다시 앞으로 가요.
근데 사실 옆에 스크롤 바 보시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박스가 긴 박스라는 사실, 이렇게 길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길어요. 그리고 왜 배경은 가만히 있냐? 배경은 픽스드 배경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화면에 고정돼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잘 어떻게 맞춰줘야 되냐면 CSS에 가서 보시면 가로 세로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CSS 중에 중간 박스의 크기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이 보이는 화면 가로 크기에 잘 보세요. 이 실제 가로로 이동할 박스 크기를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요. 요거를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을 만들어서 사각형 그려보자고. 네. 요게 화면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 차고 있는 애가 이렇게 길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요 보이는 위치, 지우개구나 이거는. 잠깐만. 네. 여기가 보통 화면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100VW잖아요. 맞죠? 100VW. 그리고 내가 3000 픽셀을 더했어요. 여기다가. 3000 픽셀은 내가 주고 싶은 픽셀을 준 거예요. 그냥. 3000 픽셀. 그러면 스티키 박스가 여기에 걸려서 이제 움직여야 되잖아요. 이만큼. 그럼 스티키 박스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될까요? 하이트 값을 어떻게 주면 될까요? 얘랑 매칭을 똑같이 시켜야 돼요. 세임하게. 얘가 내려가는 동안 얘가 3000 픽셀이죠? 그럼 3000 픽셀만큼 움직여야지. 얘도 3000 픽셀 내려갈 동안 3000 픽셀 하이트 값이 내려가는 동안 얘는 3000 픽셀 가로 위치로 이동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스티키가 움직이는 동안 너는 옆으로 계속 레프트를 보내. 그래서 옆으로 계속 보낸 거예요. 3000 픽셀을. 그래서 얘가 스크롤 내려가면 스티키는 걸려서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원래요. 여기에 걸린 애는. 그 안에 있는 걸린 애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박스는 올라가고 부모 박스 있는 동안에 가만히 있다가 끝나면 올라가잖아요. 예, 그거를 제가 기본 원리로 처음에 스티키 말씀드렸는데 그때 자바스크립트가 얘한테 명령을 주는 거예요. 요거 내려가는 그 동안에 너는 계속 옆으로 가. 레프트 값을 얘 내려간 만큼 옆으로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네, 그래서 3000만큼 밑으로 내려가는 동안 3000만큼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가로값을 칼크로 계산했죠? 100VW 더하기 3000 픽셀. 100VW, 요게 100VW 더하기 3000 픽셀. 그러면 얘는 모 더하기 3000 픽셀이에요. 모 더하기 3000 픽셀이에요. 밑으로 내려갈 때 이거를 보이는 화면의 높이를 뭐라고 그래요? 100VH라고 하잖아, 우리가. 예, 보이는 화면 높이만큼. 100VH 더하기 3000 픽셀로 세팅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율권은 어디 있냐면 요 3000 픽셀은 여러분들이 그 길이를 자기가 원하는 길이로 세팅하시는 거예요. 단 똑같은 거는 이거랑 이거랑 싱크를 맞춰 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다 밑에 있는 세팅을 볼게요, 그러면. 저 페이지 세팅은 어떻게 되냐? 페이지 세팅. 페이지 세팅 어디 있어? 링링링링링링.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타겟 박스. 100VH 더하기 3000 픽셀. 예. 타겟 박스는 보이는 화면 맨 밑줄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마지막 박스 끝 라인까지 총 이동 거리는 3000 픽셀이다. 요거를 딱 맞춰서 우리가 요걸 이동시킨 거고요. 본 화면에서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 박스가 얼마나죠? 이 박스가 얼마나인지 보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 있는 박스가 이거고요. 옆으로 긴 거 얘가요. 4290 픽셀 이렇게 나오거든요. 보이는 가로 크기 더하기 3000 픽셀 해가지고요. 네, 얘가요. 그래서 이 레프트 값 움직인 거 보세요.
여기 자바스크립트가 이걸 움직여주는 거예요. 계속 바뀌죠?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계속 숫자가 바뀌잖아요. 얘가 레프트 값이 옆으로 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계속. 끝났죠? 3000 픽셀에서 끝났잖아. 다시 올라가면 딜딜딜딜 다시 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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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서 0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걸어준 거고요. 여기 이 박스는 스티키 박스를 보면은 요게 스티키 박스인가요? 얘를 싸고 있는 박스. 아, 요거 위에 있는 박스구나. 요거 스티키는 얘고요. 스티키의 원리 아시죠? 스티키의 부모 박스의 길이만큼 스티키가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 박스가 길이가 3918이래요, 높이가. 3000 더하기 높이값. 918이 높이였나 봐요. 3918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박스의 길이만큼 있는 동안 얘가 스티키가, 얘 스티키 돼 있잖아. 스티키. 얘가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스티키를 얘가 안 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죠. 그죠? 그런데 스티키니까 얘가 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배경 이미지를 제가 고정시켜 놔서 그렇지, 요게 헷갈릴 만한 애를 조금 건드려 볼게요. 요 박스는 배경 이미지 준 게 얘인가 보다. 얘다. 얘가 지금 픽스도 돼 있어서 화면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고정 안 시키면 어떻게 돼요? 고정 안 시키면 이 박스 움직이잖아요. 올라가다가 얘가 멈춰 있는 동안에 걸려 있어서 가만히 있는 거고. 그러다가 다 지나가고 나면 그 박스에 묻어서 같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는 지금 고정시켜 놔서 가만히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네. 원리는 그렇고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거를 스크롤할 때 네, 얘 위치 값을 맞추려고 막 스크롤하면은 get bounding client rect 얘가 얼마나 화면에서부터 있는지 요거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get bounding client rect. 네, 그게 화면에 가까워지면 0이잖아. 이 바운딩 탑값 한번 볼까요? 찍은 거. 바운딩 탑값 찍은 것 좀 볼게요. 그죠? 바운딩 탑값. 야, 새로 고쳐봐. 봐봐. 지금 이 타겟 박스가 이거예요. 밑에서 우리가 움직일 박스가 밑에서부터 올라오죠? get bounding client rect 탑값. 얼마나 탑 윗선에 가까워지는가 나오죠, 저기? 네, 그거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화면이 여기 딱 차면 어떻게 돼요? 얘가. 저 끝이 닿는 순간 뭐가 되죠? 0 되잖아.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잖아.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거 보세요. 저 숫자 마이너스 3000 픽셀 이 값을 이제 넘어가면 3000 계속 넘어가지. 3000 픽셀의 이 바뀌는 이 값을 레프트 값으로 계속 심어준 거예요. 너 레프트 값 올라간 만큼 레프트는 밖으로 나가는 값을 네가 먹어. 올라간 값을 네가 먹어. 그러니까 얘가 올라갈 때 계속 옆으로 나간 거예요. 네, 그 원리로 코딩을 한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3000 픽셀 바운딩 값이 3000 이상일 때는 탑 값 위치로 이동하고 마지막 한계 값 이후는 마이너스 3000으로 고정하고 그래서 그 값을 계속 B 탑이라고 내가 마이너스 값으로 올라간 다음부터 0부터 0 이상 0보다 작고 마이너스 3000보다 크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럼 요 사이에서 그 갭 바운딩 값을 여기다 심어서 레프트 값에다 계속 때려준 거예요. 소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해요. 복잡할 것 같은데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보세요. 심플하잖아. 타겟, 그 움직일 내 스타일 레프트 값을 그냥 심었잖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0보다 하면 0보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0. 끝으로 가면 마이너스 3000보다 넘어가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3000. 요거 레프트 값만 규정을 딱 정해놓고 요 사이는 그걸 적용하도록 해준 거예요. 소스가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예. 나머지는 뭐 처리하기 위한 거였고 굉장히 간단해요. 네, 핵심 코드는 그겁니다. 네,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요런 적용을 하고 싶은 분들은 요거를 잘 이해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네. 알았죠? 이거 쓰이는 데가 이렇게 나오는 데가 많아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 사이트 말고도 가다가 옆으로 가는 애들 사이트들 더 있어요. 네. 오케이. 요게 조금 이슈 조금 복잡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스크롤 중간 스크롤 가로 이동 끝났고 따라다니는 원. 이건 뭐 이건 간단한 거예요. 따라다니는 원. 따라다니는 원. 까였던 건 닫을게요. 아이고. 따라다니는 원 열게요. 9번. 여기가 아마 9번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9번. 콩구. 따라다니는 원. 네, 따라다니는 원은 following JS는 아까 JS에 들어와 있고요. CSS가 얘도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와 있어요. 만들게 하세요. CSS. following CSS. 네, 방금 붙여넣고요. following CSS. 네, 지금 푸시도 같이 동시에 하고 있어요. 네, 혹시 직접 소스 가져오실 분들은 가져가시면 됩니다. following CSS 심어놓고요. CSS 폴더에. 예, 띄워볼게요. 네, 이거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우리가 쫓아다니는 건 했잖아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제 동그라미가 그 위치에 가게끔 트랜지션 줘가지고 네, 트랜지션이 is in을 걸어주면 안 돼요. is out을 걸어줘요. 이제 처음에 움직일 때 빨리 쫓아와야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is out 마지막에 천천히 이렇게 해줘요. 이런 효과가 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재미없는데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A 링크에 올라가면 커지라고 요것도 코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색깔은 겹쳐질 때 그 모드를 좀 바꿔준 거예요. 여기에 같이 쫓아다니는 원을 보면 이거거든요. 무버라는 애예요. 무버라는 애를 보면 여기에 믹스 블렌드 모드라는 게 익스클루전이 적용돼 가지고 이렇게 겹쳐지는 경우에 이렇게 색깔이 뒤는 거하고 이런 식으로 효과가 나는 거고요. 익스클루전 외에도 여러 가지 겹치는 효과들이 많이 다른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효과가 이렇게 좀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컬러 번하니까 효과가 미미하거든요, 그냥. 네, 색깔하고 겹쳐지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SS에 내가 그거 설명은 해놨어요. 밑에 보시면 이거 70번째 라인에 믹스 블렌드 모드 겹치는 색상 처리 블렌딩 모드 속성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처리를 해서 밝게 섞고 싶다 그러면 스크린 계열 쓰시고 어두운 계열 섞기 다큰 계열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준 거고요. 이제 쫓아다니는 자바스크립트는요 간단해요. 마우스가 계속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on 마우스 무브라는 이벤트를 사용했고요. 마우스가 움직일 때마다 계속 그 페이지 위치 값, 그 마우스 포인터 위치 값은요, 페이지 X, 페이지 Y라는 위치 값을 받아다가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무버라는 동그라미 걔를 그 위치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그 위치로 보내는 거예요. 네, 그래 놓고 마우스가 들어오면 오파서티 1, 나가면 0 해서 나가면 사라지게끔 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네, 새로 고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하다가 나가면 사라지고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스럽죠? 네, 자기 게 남아 있으신 분은 이게 돌아다니다가 뭐가 남아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없애시면 돼요. 나가면 오파시티 0 만드는 게 가장 심플하고요. 아니면 디스플레이 넌 블럭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요소에서 A 요소에서 원 커지게 하는 것도 심플합니다. 예, 여기 이제 A마다 for each로 다 돌렸어요. A를 다 돌면서 거기에 마우스가 들어가면 스케일을 2배로 키워라. 얼마나 간단해. 나갔냐? 나가면 원래 상태 스케일을 1로 돌려. 끝. 소스가 더 있지도 않아요. 네. 커지고 작아지고. 네, 그래서 이제 메뉴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도 되고 쫓아다니는 것도 되고. 아주 심플한 놈입니다. 네, 소스가 심플하니까 갖다가 쓰시기도 좋을 겁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원본 소스가 내가 이해하고 있는 원본 소스가 있잖아요.
여기다 뭔가 더 부가하거나 뭔가 기능을 더 이렇게 할 때 이 소스를 그 AI한테 주면서 물어보면 정확도가 높아요. 네 소스를 보니까 이런데 하고 자료가 있잖아. 자료 없이 만들어줘 이러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희한한 막 소스 방법을 막 초동원해서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걸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는 소스가 있으면 훨씬 낫다. 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네. 여러분들에게 프레젠트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요. 또 갑니다. 그래서 슉 스크롤 방향 메뉴 했고 따라다니는 원 했고요. 10번 재기 호출. 재귀 호출이라는 파트고요. 재귀 호출은 CSS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CSS 파일은 따로 없는 것 같죠? JS 파일은 call myself. 네, call myself. 재귀 호출. 재귀 호출 잠깐 보겠습니다. 재귀 호출도요,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시간이 다 가면 옆으로 넘어갑니다. 한없이 계속 가는 건데 원리는 이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얘를 옆으로 보내는데 옆으로 계속 나가면 끝에 나가면 저 처음에 있는 애가 저 끝에서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하나 나가면 잘라서 뒤로 보내고 하나 나가면 잘라서 뒤로 보내고 이거예요. 우리가 배너 자르기랑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하나 다 나갈 때까지 체크하고 있다가 이 크기가 됐니? 그러면 자르고 레프트 0 만들고 다시 뭐 200이다. 200 나갔다가 마이너스 200 0 마이너스 200 0 만들면서 잘라서 뒤로 붙이는 순간 0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계속 얘가 이어져 가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죠. 잘라서 뒤로 보내는 거를. 원리는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기 call myself 보면 왜 내가 재기호출이라는 말은 자바스크립트에서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그 함수를요,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탐이면 탐, 네, 탐, 네, 자기가 계속 불러요. 탐, 네, 이렇게 자기를.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동시키는 게 자기를 계속 불러서 이동시키는 거예요. 1픽셀 가, 1픽셀 가, 1픽셀 가. 근데 갈 때마다 200이 됐니? 아니. 200이 됐니? 아니. 그럼 계속 가다가 200이 됐니? 그러면 200 됐을 때 조치하고 다시 자기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재기호출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초기 세팅 박스가 하나 있고요. 코드 만들었어요. 여기 그 li 뿌릴 때도 코드 폼은 돌려서 쫙 뿌렸어요, 이거. 보면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 이런 코드는 그냥 음, li 만들어서 집어넣구나. 7개 넣네. 뭐 이렇게. 그리고 HTML 넣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업데이트 함수를 여기다 만들었고요. 업데이트 크리테리아. 뭐 기준값 구해오게 했어요. 얼마만큼 나갔을 때 기준을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건 그런 거고요. 여기 보면 트랜슬레이트. 네, 지금 밸류를 계속 마마시켜서 계속 하나만큼 나가게 하는 거야. 계속 나가다가 소수점 아래를 버린 거예요. 플로우는요. 바닥이라는 건 소수점 아래를 버린 거예요. 소수말을 버려가지고 이 마이너스 값을 체크해서 만약에 기준값 크리테리어라는 기준값하고 같거나 작니? 그러면 그때 append child 첫 번째 있는 거 잘라서 뒤로 보내. 레프트 트랜슬레이트 값 이거는 레프트 안 쓰고 지금 트랜슬레이트로 이동시켰어요. 를 0으로 다시 만들어. 네,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재기호출이 이겁니다. 10 세 자리 옮겨봐. 하나, 둘, 셋. 0.01초 간격으로 계속 자기를 부른 거죠. 이걸 만약에 100이라고 하면 느려지겠죠, 더. 더 느리잖아. 나오고 나면 두두두두두 왜안 가? 두두두두두 좀 전에 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돌려서 그래요. 느리게 움직이죠. 근데 이거를 더 요 시간을 재기호출 시간을 짧게 하면 할수록 속도가 빨라져요. 네. 셋 타임아웃. 조금 있다가 나 자신을 불러. 이게 누구야? 자기 자신이 자기를 또 부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네. 그렇게 해서 얘가 밖으로 계속 빠져나가게 하는 코드를 한 것이다. 네. 그리고 위에 늘어나는 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여기 프로그레스 바가 쭉 증가하는 재규 함수를 만들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불러요.
increase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 100보다 작니? 요걸 체크해가지고 퍼센트가 100보다 작니? 그럼 100 다음에 99 다음에 100이 되기 때문에 100을 체크한 거예요. 그래서 100보다 작니? 그러면 계속 재기 호출을 하고 100이 딱 됐죠. 100을 넘어서면은 else 그냥 끝나고 갤러리 움직이게 하는 건 호출해서 갤러리가 갑자기 작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요. 이게 다 늘어나고 나면 100%가 되고 나면 요거 쭉 그러니까 프로그레스바 늘어나게 하는 거 필요하신 분은 요거 참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호출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는요. 예. 했죠? 어, 재기호출 여기 재기호출이 08번으로 되어 있죠. 넘버링만 바꿀게요. 10번으로. 야, 오늘 3개나 했어. 여기 소스 나머지 재교출 외에 곡선 이동 드래그 배너 스타일 드래그 배너 스크롤 요거는 내일 또 할게요. 내일 할 수 있나? 아, 내일 못 하겠구나. 보기라도 합시다. 보기라도 합시다. 11번 곡선 이동 이건 한번 보여드렸어요 제가. 곡선 이동하는 거는요. Alt 에러 뚝뚝뚝뚝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건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커졌다 작아졌다는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뭐 스케일 한 거고요. 이 얘가 원으로 도는 거 있잖아. 우리가 그 행성 도는 거를 제가 뭐 시간 잡고 못 했는데 그 행성 도는 거 하는 애가 이 원리예요. 움직이는 원리만 좀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는 원리. 곡선 이동. 곡선 이동 원리를 제가 여기다 써놨거든요. 이징을 주시면 돼요. 인 이즈 아웃 탑 레프트에서 이렇게 탑 값 얼마 레프트 값 얼마 이렇게 직선으로 가잖아요 원래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꺼지게 하려면 탑 값 방향으로는 처음에 빠르게 레프트는 느리게 그러면 이렇게 휘어요. 이렇게 똑바로 안 가고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요. 이로 반대 방향으로 내려갈 때는 이거를 반대로 조합을 해주시면은요 탑 레프트 값에 이징을 조합해서 돌리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징 조합해서 여기 이징을 뭘로 할 것인지 몇 초로 할 것인지 전부 세팅해서 1사보면 2사보면 3사보면 4사보면을 전부 세팅해서 얘가 계속 돌도록 만든 거예요. 셋 타임아웃으로 또 호출하고 또 호출하고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게 한 거예요. 이것도 재기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원이 계속 돌아요. 네, 이렇게. 저 동그란 그 오렌지 공이 계속 도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 그 원리 딱 하나입니다. 네, 곡선 이동 넘어갑니다. 곡선 이동은. 그리고 드래그 기본. 예. 이 드래그 기본은요, 우리도 드래그를 만들 수 있다 때문에 한 건데,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보셔도 돼요. 드래그 기본은요. 이건 코드 안 보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끌어갈 수 있거든요. 끄는 원리는 뭘까요? 마우스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이벤트가 있고요. 아, 세 가지구나. 마우스 포인터를 눌렀을 때가 이거, 예, 눌렀을 때,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손에서 떨어지면은 얘가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움직이게 할 때 어떻게 한 거냐면 마우스 포인터가 딱 찍었을 때 그때부터 시작을 시켜가지고 무브를 시켜요. 얘가 움직일 때 얘가 움직인 것만큼 만약에 100만큼 움직였다면 이 박스도 100만큼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100만큼 이렇게 움직이게. 그래서 얘의 위치를 계속 바꾸게 해서 손 놓으면 그 위치에 가만히. 그래서 얘가 포지션이 전부 이렇게 보시면 포지션이 여기 값이 이렇게 업데이트를 얘가 자바스크립트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 모양은 바꾸려고 제가 grab은 손핀 거고요. grabbing은 주먹 이렇게 붙잡은 것 같은 모양을 일부러 준 거예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저 코드를 넣어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열어놓고 하면 갑자기 에러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 완전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놓은 애마다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Z 인덱스를 위로 올려요. 잡은 애가 위로 올라와요. 잡은 애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코딩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로 드래그 기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jQuery로 드래그 기능 넣으면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드래그업을 부르면 그냥 바로 드래그 돼요. 그리고 에러도 안 나요, 걔는요. 이건 막 땡기면 에러 나거든요. 그런 처리가 다 안 돼 있어가지고.
네, 그 드래그 기본. 이게 넘버링만 12번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배너 스타일. 이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CSS가 없을걸, 이것도? 이것도 CSS 만들게 하세요. CSS. 밴 스타일 1. 네, 밴 스타일. 네. CSS.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들어가 있고요. 이 배너 스타일. 지금 이거는 제가 13번으로 넘버링을 다시 해서 08번이 아니라 13번이라고 바꿔 놓을게요. 배너 스타일. 이거는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배너 있죠, 이거. 네, 이거를 옆에 양옆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배너 스타일 좀 바꿔준 거예요. 네, 가운데 있고, 네, 가운데 박스에서 밖으로 나가 있는 애들이 보이게 한 거예요. 네, 이거는 뭐 별건 없습니다. 네. 그리고 14번 드래그 배너. 그러니까 배너도 드래그가 되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그걸 한 게 이거예요. 이것도 CSS가 없을걸? 네, CSS 만들기. 네, 이 CSS는 드래그 배너. 다 보고 갑시다, 이거. 예. 컨트롤 A, 컨트롤 C, 컨트롤 V. 네. 드래그 배너. 중간 푸시하면서 갈게요. 얘는 지금 14번 넘버링만 바꿀게요. 위에 타이틀에. 14번 드래그 배너. 이거 뭐가 다르냐? 이거는 끌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끌고 다닐 수 있어요. 그거를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코딩한 거예요. 다. 생날 코딩한 거예요. 이런 것도 우리가 직접 코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코드는 제가 보고 설명 안 할게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해요. 드래그 기본 한 것처럼 얘를 끌고 가면 현재 위치로부터 얘를 이렇게 끌려가게 한 거예요. 손 놓으면은 어떤 기준을 넘어서면, 넘어서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 넘어서면은 그 방향으로 보내고, 그 방향으로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들어온 애들만 뭐 사이즈 크고 그 필터 브라이트니스를 1 이렇게 100%로 하고 옆으로 간 애들은 약간 어둡게 처리한 겁니다. 네. 뭐 자동 넘김도 해놓고 뭐 다 돼 있어요. 이거는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이런 비슷하게 구현하고 싶으면요. 얘를 샘플로 가운데 탁 박아놓고 수정해가지고 프로그래밍 수정이 좀 필요하신 부분은 저한테 의뢰하시면 제가 원 제작자니까 AS 지원하겠습니다. 네. 이런 스타일이 많이 쓰여서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15번입니다. 15번 스크롤 위치 하이라이트. 이거는 번호도 위에 없었네. 15번. 이게 CSS가 없네. 이것도 CSS 만들어 주시고요. 스크롤 프로그레스 뷰. 네, 요거 넣어 주시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따로 제가 아까 드린 거에 있어요. 이거 간단해요. 이 소스가 이거밖에 안 되잖아. 이거는 뭐 AI한테 그냥 만들어 달래도 그냥 쑥쑥 만들어 주는 애예요. 예,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스크롤 내려가면 위에 상단에 전체 길이만큼 맞춰가지고 퍼센티지 비율 맞춰가지고 위에 바가 쭉 생기고 위로 올라가면 바가 쭉 사라지고 그래서 네가 스크롤 어디까지 지금 내용 보고 있어라는 거 알려줄 때 상단 바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좀 종종 나타나는 애들이거든요. 이런 것도 내 거에 적용하고 싶으면 얘를 인용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소스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그냥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네. 우리가 쓴 기술력에선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거는. 네. 여기까지 JS 실험실 총정리 끝났습니다. 네, 필요한 거 갖다 쓰시고 필요한 기술은 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로.